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거기 48페이지 보시면 납부의무 소멸이라고 돼 있죠. 뭐 설명 쭉 돼 있는데 별 필요 없는 얘기고요. 왼쪽 주위에 보면 거기 납부의무 소멸 사유 그래가 나와 있죠. 납부 충당 부가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그랬고 그 밑에 참고로 납세의자의 사망이나 부가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돼 있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교재 보면 48페이지 맨 밑에 제척기간 만료 나와 있죠. 근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맨 아래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뭐 정지나 중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중단 정지 사유가 없어요. 걔는 어디만 있어? 소멸시만 있는 거예요. 그죠 보시고 오른쪽에 그 4번에 국세하고 지방세 제척기간 나눠져 있죠. 그런데 공통이에요. 둘 다 사기 등은 몇 년이에요? 10년. 무신고 7년. 똑같아요. 그리고 기타 5년. 여긴 다 공통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국세는 거기 여객거래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여객거래는 옛날에 국제거래 그랬는데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15년인데 뭐 그건 거의 안 나와요. 그냥 뭐만 잘 기억하시면 돼. 2번에 사기 등 10년. 그죠? 3번에 무신고 7년. 무신고인데 시험은 뭐라고 나와요?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게 이렇게 나오지. 그럼 신고서 제출 안 했다는 얘기는 무신고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타 나머지 걔도 몇 년이야? 5년이죠. 그럼 거기 기타에 국세니까 기타에 뭐가 대표적이겠어요? 종합부동산세겠지. 그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써놓으면 더 편하죠? 그게 5년. 상속 중에서는 15년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안 물어봐요. 얘는 우리가 뭐 배우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핵심 다직에 국세부가 제척 기간의 기산일 그랬죠?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과표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뭐다?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 기한의 언제? 다음 날. 왜? 그날까지는 기다려 줘야 되니까 다음 날부터 제척 기간 시작되는 거고 종부세는 보통 징수하겠죠? 납세의무 성립일, 그죠?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보시면 되고. 지방세 나와 있죠? 자, 10년짜리 보시면 1번에 사기 등이죠. 근데 2번에 걔가 전부 다 뭐예요? 1, 2, 3번이 취득세예요. 아까 말씀드린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거나 2번 명의신탁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3번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는데 얘가 뭐가 돼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얘가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런 경우 몇 년이다? 10년. 그죠? 그 다음에 3번 무신고 7년이고 그 밖의 경우 5년인데 거기 그 밖에 누구 쓰면 돼요? 재산세 5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지적 넘어가면 똑같아요. 핵심 다지기에 보면 지방세부가 제척기간 기산일 그래가지고 신고납부 주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따지는 거고 보통 징수는 과세 기준일, 납세의무 성립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멸시 완성이라고 돼 있죠. 그것도 거기 쭉 돼 있는데 왼쪽 그거 보시면 돼. 그냥 왼쪽 참고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나왔죠? 5억 이상은 몇 년? 10년? 그 이외니까 5억 미만이면 5년이란 뜻이네요. 그거만 보시면 돼요. 자, 지방세도 넘어가시면 아니죠. 걔는 거기 있네요. 51페이지. 그죠? 그 4번에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라고 돼 있죠? 5천 이상 10년, 5천 미만 5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상이면 10년이고 미만이면 5년이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죠? 자, 나머지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뒤에 가시면 돼요. 53페이지 이건 다 필요 없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거 넘어가시고. 자, 56페이지 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매나 공매가 돼서 배당을 할 때, 낙찰돼서 배당할 때 그 배당 순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배당 순서는 예를 이제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있죠. 그건 여러분 중개사법 배울 때 중개 실무 파트에서 배우죠. 그죠? 안 배워요? 강제집행 비용, 체납처분 해가지고 배우죠. 그거 똑같아요. 어차피 경매 순서는 똑같잖아. 순위 1순위, 2순위 똑같죠.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순위는 그 배운 대로 가시면 되고 대신 우리는 세법이니까 구체적으로 뭘 잘 보셔야 돼. 그 세금에 관한 걸 잘 보셔야 돼요. 나머지도 물어보면 그냥 중개사법대로 그냥 푸시면 돼요. 뭐가 우선이다 하면. 근데 얘만 잘 보시면 돼. 자, 이는 뭐냐? 배당할 때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세금은 자, 이렇게 됐어. 배당할 때 자,
조세와 일반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세금하고 일반 채권, 예를 들면 저당권 이런 게 있겠죠?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당연히 세금을 먼저 걷습니다. 세금을.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이런 게 있죠. 조세의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세 법정 기일 전에, 그럼 취득세, 이제 신고납부 조세는 법정 기일이 신고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뭐가 됐다는 거야? 저당권 설정이 먼저 돼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선순위로 저당권 설정돼 있고 법정 기일보다 우선으로 했죠. 그럼 당연히 뭘 우선으로 배당한다? 얘가 먼저죠. 얘가 선순위로 저당권, 전세권 설정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뭐예요? 내가 먼저 설정이 돼 있고 세금이 후순위로 압류가 돼 있는데 이 배당할 때 나보다 후순위 이 세금을 먼저 배당하는 그런 조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합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법정 기일에 설정된 담보채권보다 얘가 후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으로 배당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뭐냐? 이걸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당해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옛날에 당해세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바뀌어서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해요. 근데 어차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 왜냐면 이 지문을 바꿔가지고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뭐냐? 우리가 세금을 과세할 때요. 이런 게 있어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 세금 부과할 때. 자, 그러면 그 소득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뭐가 있냐면 소득세죠. 그죠? 자, 종합소득세 직접 내면 되죠. 그럼 뭐에 대해서 내는 거야?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내는 거야? 양도해가지고 차익, 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럼 이거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야. 행위는 취득세가 대표 주제입니다. 뭐 등록세 같은 거죠. 여러분 취득세는 뭐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거야? 취득한 행위죠. 그러니까 내가 매매로 샀느냐, 상속으로 취득했느냐, 그죠? 원시 취득이냐, 간주 취득이냐, 그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죠. 그런 게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다. 행위세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뭐 있냐? 재산세죠. 여러분 재산세는 여러분 재산세 나오시잖아.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그 재산의 공시 가격에 그냥 부과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재산세. 얘가 여기에 해당되면 따라가는 애 누구 있어? 종부세.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속받으시면 상속세 내잖아요. 자, 상속세는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건 안 따지잖아요. 너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니? 이만큼. 그리고 그거에 몇 프로 세금 내? 그렇잖아. 그럼 상속세도 뭐에 대해서? 상속받은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죠? 증여세는 증여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죠? 얘는 증여세.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당해세니까 결론 누가 그 당해세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바로 그 당해세에 해당이 되는 애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요게 당해세예요. 그러니까 신고납부 조세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취득세, 동시, 양도세, 신고납부죠. 걔네들은 당해세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먼저 저당권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재산세를 안 내가지고 뭐가 됐다. 나중에 압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제가 선순위잖아요. 근데 배당할 땐 누굴 먼저 배당한다? 재산세를 먼저 배당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왜냐면 얘네들은 사실 재산세, 종부세는요. 딱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과세 기준을 현재 해가지고 얘가 세금 냈는지 아닌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채권자 입장에서 얘가 지금 재산세 안 내고 체납돼서 얘 압류할 것 같아. 미리 알 수 있죠. 그럼 뭐가 먼저 얼른 저당권이나 가등기 이런 거 먼저 해버리면 되죠. 물론. 그리고 먼저 배당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뭐야? 네가 선수이 돼 있어도
얘가 후순이어도 얘는 우선으로 배당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취등록세는 뭐예요? 저런 게 아니잖아. 그럼 지들이 알아서 사고하는 거니까 걔네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것만 해당이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요 재산세에 뭐가 있어요? 고지서 나갈 때 재산세 나가고 여기 뭐 또 나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나가고 여기에 뭐 또 있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나갈 수가 있죠. 병기 이렇게 나갔어. 토탈 얼마 이렇게 나왔다 쳐봐요. 그럼 배당할 때 요것만 딸랑 띄워서 배당하지는 않겠지. 얘들도 재산세랑 연관된 거니까 얘도 같이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병기고지세목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어디에 들어간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신 주의할 건 지방교육세는요. 지방교육세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얘가 부가세잖아요. 그러면 걔가 취득세도 부가세로 붙고 등록세도 지방교육세 붙고 재산세도 붙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면 어딘지 모르잖아. 얘가 답이 되려면 항상 뭐라고 나와야 돼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라고 해야지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이제 내는 거죠, 문제.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자산세가 있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분이 자꾸 왜 거기다 굳이 그냥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되지 앞에다 왜 소방분이란 말 꼭 붙이냐고 말씀하시던데 지역자원시설세가 내용이 되게 많아요. 뭐 소방분도 있고요. 특정 자원분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양이요. 그러니까 그게 그중에 누구만 얘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얘기하다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재산세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얘만. 나머지 지역자원세 해당상 없거든. 그러니까 고지세도 같이 얘네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앞에다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원래 재작년에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그랬다가 용어를 바꾼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랬죠. 사실은 자동차세도 당일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뭐 자동차세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하시잖아. 그죠? 압류되죠? 그럼 걔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합니다. 그럼 자동차세 모두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세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뭐 자동차세를 지난달에 12월 달에 13만 원 냈다 쳐봐요. 총. 그럼 실제 재산세는 13만 원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실제 자동차세는 10만 원이에요. 3만 원은 뭐예요?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자동차세, 지방교육세가 30%가 붙어요. 20도 아니고 30%. 고지서 잘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동차세 10만 원. 옆 밑에다가 지방교육세 얼마? 3만 원. 토탈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방교육세가 웬만하면 다 붙어요. 막 보면 몰라서 그러지 고지서 보시면 밑에 막 뭐 주민세를 밑에가 지방교육세 얼마 조금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저거 막 뛰어가는 거야.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세금 많이 내고 있어요. 우리가.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 내는 게 없어. 진짜 나 국민이 아닌가 봐. 나 미안해. 국가한테 미안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막 내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데 우리 숨만 쉬면 다 세금 떼가. 뭐만 했다 그러면 다 있어. 거기 세금에.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다 떼가. 그죠? 뭘 사면 다 세금 있어요. 나 우유 하나 먹었어. 세금 냈어. 그죠? 우유가 얼마나 골 때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부가가치세가 있죠.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근데 그게요. 흰우유하고 딸기우유 있잖아요. 흰우유는요. 부가가치세 10%가 안 붙어요. 근데요. 쪽우유나 딸기우유는 붙어요. 왜? 흰우유는 원액이잖아. 걔는 뭘 첨가했죠. 가공품 첨가했어. 그럼 걔는 10% 붙어. 골 때려요, 세금. 이게 알면 얼마나 웃긴데 그게. 그렇죠? 희한한 게 다 있어요. 많이 내요. 우리가 이래저래. 그죠?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당일세는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법정기일이라는 게 있죠. 아까 얘는 지금 뭐야? 법정기일 전에 뭐 설정 어쩌고 돼 있죠. 사실 여기까지는 많이 안 나오는데 신고납부주세는 신고일이고요. 과세권자의 결정으로 납세 확정된 주세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뭘로 해요? 법정기일 그럽니다. 그럼 예를 들면 신고납부주세는 취득세가 신고납부잖아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신고를 했어. 취득세를. 그럼 오늘이 법정기일이에요. 근데 내가 내일 저당권 설정을 했다? 그럼 뭐가 우선이야?
취득세가 선순위잖아요. 이런 얘기야. 근데 취득세 신고를 내일 했어. 근데 내가 오늘 뭘 했어? 저당권 설정을 했어. 그럼 법정 기일 전에 내가 뭐 한 거야? 저당권 설정을 먼저 했죠? 그럼 내가 선순위로 간다는 얘기죠. 그 설정일이 법정 기일을 신고 납부 전에 신고한 날이 법정 기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과세권자의 결정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된 조세, 뭐예요? 재산세, 종부세가 대표적이죠. 그럼 걔는 법정 기일이 언제다? 고지서 발송일이에요. 고지서 발송일. 걔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세금 계산하잖아. 오늘 고지서 발송했어. 그날이 뭐야? 법정 기일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르면 굳이 연락하지 마세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세요. 1번.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다 기출문제 지문이거든요. OX.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세권 먼저 설정돼 있고 종부세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보다 항상 얘보다 우선하는 조세이다. 얘가 당해세잖아. 그죠? 그 얘기죠. 얘는 맞는 얘기죠. 자, 밑에 거.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그럼 얘가 신고했다는 거, 신고하기 전에 뭐가 먼저 돼 있다는 거야? 저당권 설정 등기를 먼저 한 사실이 증명됐대. 자, 이걸 매각한대요. 그러면 징수할 때 그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 우선한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석이 안 돼. 뭐 알긴 그 얘기인 것 같아. 근데 도대체 얘가 뭐 어떻게 됐다는 순서가 이 얘기잖아요. 취득세 설정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이 먼저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이 채권은 취득세 우선한다. 맞지? 그죠? 그 얘기야. 근데 이제 아는 얘기인데 이게 이 머리로 아는 거고 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거 시험에 나오면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도대체. 요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다 경험이잖아요. 경험치가 누적돼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걸 많이 풀어본 사람은 실수 안 하니까 맞추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걸 알고도 이 문제를 못 맞추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 차이는 다른 게 없죠. 누가 많이 보고 실수 줄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자꾸자꾸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자꾸 보셔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관들 자꾸 보라는 이유가 그런 걸 자꾸 봐봐야 경험치가 쌓이는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하고는 관계없다 했잖아. 성적은 어차피 지금은 안 나와요. 뭐 기대치를 가지면 안 된다겠죠. 근데 문제 풀 때 그런 거 연습하시라니까. 답이 뭐 그런 건 이제 오늘은 3월 달에 보면 거의 뭐 다 모르겠지만 답이 모르는 게 더 많겠지만 1번 문제 풀었는데 정답이 1번이다. 그럼 2번부터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읽어야 돼. 근데 그 여러분 연습 안 하면 나중에 못 해요. 왜냐면 나는 답을 어차피 1번 쓸 거죠. 그죠? 1번이 답이라고 체크해서 이거 쓸 거야. 근데 2번은 왜 읽어요? 2번, 3번, 4번, 5번 읽으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1번 확실하게 답이야. 1번. 그러면 이제 뭐야? 마음 편안하게 2번, 3번, 4번, 5번 뭐 나왔나? 구경하러 가. 근데 구경하러 갔는데 4번에서 누가 야들야들하게 이리 좀 와봐 이렇게 하니까 홀려가지고 4번하고 훅 가는 거. 죽을 쌌자 죽었어. 어쩌고 4번을 홀딱 고쳤어? 그래서 훅 가는 거. 나중에 뭐라고 아이씨 고쳤더니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시험 끝나면 뭐라고 하는 사람 많은 줄 아세요? 아씨 그때 그 문제만 안 고쳤으면 나 붙었는데. 이 사람 진짜 많아요. 이게 찍을 때도 딱 처음에 찍잖아요. 그럼 걔가 뭔가 잘 모르지만 핏줄 땡기듯이 뭔가 땡기는 게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걔를 찍는 거야. 근데 핏줄 땡겼는데 그걸 거부하고 다른 걸 찍어버리니까 틀리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하잖아요. 실제 시험 보러 갔을 때 시간 세이브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몇 문제, 5문제, 10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야. 2번이 답이면 3번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습하지 않으면 어차피 1번 써놓고 또 2번 읽어요. 3번, 4번 읽어요. 근데 모의고사 볼 때 그걸 연습하셔야 돼. 대신 시험 보고 나서, 모의고사 보고 나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돼?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봐야지. 기본서 보듯이 왜 맞고 틀린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되겠어요?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시험 보러 갈 때는. 근데 연습이 안 되면 안 돼요. 숙달이 안 되면 불안해서 못 해. 그죠?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 어차피 답을 1번 쓴 건데 왜 2번부터 읽어요?
이럴 필요가 없잖아. 1번 안 쓸 거면 모르지만 나는 답 1번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 심지어 마킹까지 1번 해. 그리고 또 2번부터 읽어. 너 이해가 안 가.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사람 심리가.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기억도 안 날걸. 1번 보고 딱 벌써 멘붕 왔어. 뭔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여러분 경험치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답이 그렇게 막 보이지가 않아요. 야, 이건 답이 확실히 3번이네. 나 하고 싶어. 1번하고 2번 안 읽고 싶어. 근데 1번도 답인 것 같고 2번도 답인 것 같고 이래서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음은 갖고 있어야 돼, 진짜로. 나중에 많이 도움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보시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 교재는 그냥 그 57페이지 거기 보시면 오른쪽 맨 밑에 아래 참고 있죠. 57페이지, 그죠? 그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된 국세, 당해세 그랬잖아요. 거기 뭐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목만 알면 이게 뭔지 알잖아요. 그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안에 읽을 거 없어요? 뒤에 넘어가서 59페이지 참고. 59페이지 오른쪽 참고에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당해세 나오죠? 재산세, 뭐 자동차세 있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방교육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당해세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 제목만. 나머지 보실 거 없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나머지 부과되는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불복 절차는 이건 지금 안 합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5, 6월 달쯤에 한번 하고 살짝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 지금 보지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어제 보셔요. 69페이지 쭉 넘어가시면 돼요. 뭐 불복 절차 겁나 길죠? 그죠? 자, 73페이지 가면 납세자가 나오죠? 자, 이건데 이것도 사실은 31회 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막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외울 건 없는데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얘는 맨날 시험 나면 뻔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납세자를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포함 관계만 잘 보시면 돼요. 그죠? 시험을 보통 어떻게 내냐면 나오면 얘를 설명하면서 여기다가 뭐래요?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거야. 징수 의무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납세자 안에 들어가요. 이 범위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그 징수 의무자라는 게 원천 징수하고 뭐가 있어요? 특별 징수라는 게 있어요. 원천 징수하고 특별 징수 그래요. 그러면 국세는 뭐라고 그래요? 원천 징수를 하고 지방세는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특별 징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직장 다니시면 소득세 미리 띄잖아요. 3.3%. 그죠? 그럼 여러분 소득세가 근로소득은 3%잖아요. 그럼 여기 뭐네요? 지방소득세 아까 말했죠? 10%니까 0.3% 해서 토탈 얼마? 3.3이거든요. 그럼 이 소득세는 국세고 얘는 지방세죠. 그러면 세금을 띨 때 과세, 그러니까 사업주가 세금을 원천 징수할 때 요거는 뭘 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원천 징수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 하면서 얘도 같이 되잖아요. 그 얘는 뭐라 그래? 특별 징수하는 거야. 같이 되잖아. 근데 국세는 뭐라고 불러? 원천 징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면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뭘 하는 거야? 특별 징수를 하는 거야. 그럼 결론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용어만 국세는 뭐라고 부르고 원천 징수를 하고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특별 징수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같은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알 것은 요 관계만 다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죠? 하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와 뭐 특별 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맞지? 그죠? 요거예요. 요거 외에는 없어요. 원래도 이거 강의할 때 얘는 나오면 요 관계만 잘 조심하면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32회 때 한번 나왔죠. 이 질문이. 그죠?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특별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거기 교재는 뭐 겁나 복잡하죠? 읽을 필요 없어요, 다. 뭐 양 겁나 많죠. 뭐 2차 납세 의무자 나오고 뒤에 서류 송달 이런 건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라서 뒤에 가서 하시고 이거 우선순위 아니니까 나오지 보시고 오늘은 82페이지 조세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금을 분류.
어떤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고 분류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세가 이제 관세 빼고 24개가 있거든요. 그 24개 세금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그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잖아. 우리 다 사람인데 이걸 구분할 수 있죠. 우리를. 자,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조세도 같은 조세인데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그럼 얘는 뭐예요? 그 기준들이 쭉 정해지겠죠? 자,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래요. 우리 과세 주체가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가 되는 단체. 자,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겠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얘기잖아.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세. 이게 그거죠.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하면 과세 주체가 국가일 때는 국세라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뭐라고 한다? 지방세.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게 자, 지방세는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뭐 있어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가 있어요. 그럼 광역자치단체가 특강도로 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를 의미합니다. 그럼 지방세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이 부과한 세금도 있고 얘네가 부과한 세금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방세가 원래 11개가 있습니다. 국세는 13개, 지방세는 11개. 근데 국세 13개 그런데 어떤 분이 자꾸 선생님 12개인데 그런데 그 상속세 증여세가 법이 하나거든요. 상속세법, 증여세법 이런 게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목은 2개잖아. 그럼 13개.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국세지방세 중에 요걸 시험에 구분해서 언급은 안 하지만 만약에 2개 중에 하나를 외운다. 그럼 뭘 외워야 된다 했어? 지방세를 외워야 돼요. 왜? 얘는 13개고 얘는 11개밖에 안 되거든요. 2개면 크죠 차이가. 그죠? 얘는 이럴 거 없어요.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 우리가 배우는 거 3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세. 그리고 지자 들어간 게 4개가 있어요. 지자 들어간 거. 그죠? 이거는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얘들 다 지방세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그리고 레저세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지방세 11개예요. 자, 그럼 얘는 안 외워도 돼요? 보세요. 3개 배우고 초딩도 하는 거죠. 지방세고 지역 주민 그랬죠. 지역 주민 그럼 뉘앙스가 느낌이 국세의 향기가 납니까? 지방세의 향기가 납니까? 그렇지. 특이하게 국세의 향기가 납니다. 이런 사람이 지역 주민이 어디서? 자동차 안에서 뭐 한다? 담배 핀다. 담배 필 데가 없잖아. 어디서 피워? 자동차 안에서 핀다.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담배 피는 사람 막 필 데가 없잖아요. 요새 흡연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연객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저희도 가잖아요. 아파트 간지 가면 막 저 12시쯤에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막 겨울에 추운데 막 거기 나와가지고 막 그 방벽인데 그 밑에 쪼그시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담배 피고 있어. 불쌍하지. 그죠? 왜? 피긴 피해야 돼. 집에서 못 피니까 나가서 피라 그러니까 이제 피긴 피해야 되고 12시 됐는데 거기 와가지고 담배 피고 있다니까. 그러고 쪼그시고 추가지고 이러고 덜덜 떨어가면서 그게 피고 싶은가 봐요. 그죠? 저는 담배를 안 배워가지고 애초에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담배를 폈으면 제 성격상 하루에 2쪽 나도 담배 못 끊습니다. 저는 제가 폈으면 저는 못 끊어요. 그냥 나는 이러다 죽을래 이러지 뭐 끊어 그러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담배를 안 펴가지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막 열심히 다녔거든요. 왜 교회를 왜 다녔어? 막 여기저기 가면 먹을 걸 주잖아. 막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제가 시골 면소재인데 교회가 8개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면소재지. 그 성당도 있고 성당. 그러면 가는 데마다 주는 게 틀려요. 그럼 나는 거기 있는 교회를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면소진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왜? 야, 올해는 갔는데 여기는 이걸 줬어. 근데 저쪽은 더 많이 줬대. 그럼 그 다음 크리스마스에 거기를 가는 거야. 이쪽 교회를. 왜? 여기가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줘. 그래서 교회를 다 그렇게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어딜 가냐면 그 중에서 제일 약한 동네 교회 있죠. 사람도 제일 적고 재정도 제일 약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약해요. 재정도 약하고 사람도 없어. 교인도 없고. 근데 하필 제가 거기를 간 거지.
근데 거기를 다니게 됐어요. 탁구 때문에. 탁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탁구를 많이 쳤는데 교회에서 탁구를 많이 치잖아요. 그죠? 탁구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 친구가 거기를 다녔어. 그래서 탁구를 맨날 치러 다니고 후회를. 탁구를 맨날 치니까 미안한 거야. 그냥 와서 치니까. 그 제가 또 거기 제일 잘 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해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형 그냥 여기 다녀 해가지고 얼떨결에 탁구 때문에 간 거야. 그래서 거기를 다니게 되네 교회를. 근데 그때 엮여가지고 지금 한 막 오래 다녔죠. 그 바람에 술 담배를 안 하게 된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크죠. 그죠? 근데 지금 타락해가지고 술은 조금 먹긴 하는데 많이는 못 먹어요. 그죠? 담배는 안 피죠. 그러니까 얘가 왜 지방세계예요? 옛날에 여러분 명절 때 집에 내려가면 프랭카드가 뭐 붙어 있어? 저 어렸을 때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 밑에다가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이렇게 붙었어요. 옛날에 진짜로. 아시는 분이 보는데 그럼 지금은 안 되죠. 왜 그랬겠어요? 지방세는 거 그런 거 지방세. 그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구색 갇혀 늦었세. 이렇게 해서 지방세는 11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가시장 얘들도 다 이게 나눠지겠죠. 이게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배우는 조세 3개만 보시면 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뭐 이런 거 구분 안 하는 동네가 있어. 어디? 세종시하고 제주도입니다. 걔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러죠. 그럼 걔네들은 지방세 11개를 뭐 시군구세 무슨 세 이런 거 안 가려요. 그냥 제주도는 전부 다 11개가 어디에 들어가요? 제주도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도 서귀포시에 감귤농장이 있어 재산세를 내면 서귀포시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가? 제주도. 세종시도 모든 지방세 11개를 누가? 세종시 재정으로 갑니다. 그 2개만 예외고 나머지 지방세는 다 나눠요. 특광도세, 시군구세로 나눠집니다. 그럼 그중에 우리 배우는 3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중에 취득세는 무슨 세? 특광도세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요 건물이 은평구에 있죠? 이걸 취득했어. 세금 냈죠?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야? 서울특별시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서울시 전체 안에 있는 부동산을 사면 전부 다 서울시 재정으로 가고 대전광역시 걸 사면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그러면 충청남도 재정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취득세를 세율을 낮추겠대. 그래가지고 막 원래 4%인데 1%씩만 받는데 이렇게 법을 개정했어. 그러면 지자체에서 반발하겠죠. 세수가 주니까. 그럼 삭발해야지. 그럼 누가 삭발해? 은평구청이 삭발하겠어? 오세훈 시장이 삭발해야 돼. 오세훈 시장이 삭발해야 되는 거야. 왜? 은평구청은 뭐대로 삭발해? 관계없잖아 자기는. 취득세 무슨 세야? 특강도세. 이게 누구 재정이 줄어? 서울시 재정이 주니까 누가 삭발해야 돼? 시도지사가 삭발해야 되는 거지. 시장구수 구청에 머리 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 이런 뜻이죠. 자, 등록면세는 도세 및 구세라고 그래요. 자, 재산세는 시군구세라고 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구가 나오죠? 여기 구 있어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이렇게 되죠? 서울시라고 하죠? 제가 대전시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 구와 이 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일단 짬밥이 달라요. 짬밥이 달라. 자, 천안시 서북구, 여기는 서울시 은평구 그래요. 그러면 여기 구청장과 이 구청장은 짬밥이 틀리다는 거지. 이 서북구청장이 은평구청한테 말 까면 얘는 죽는 거예요. 왜? 아버지 친구예요. 아버지 친구. 천안시장하고 은평구청이 레벨이 같아요. 그죠? 그 얘는 밑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구청이 틀린 거야. 그럼 세법에서 말하는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 이 구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행정구라고 보통 표현하고 얘를 자치구라고 그래요. 별 얘기 아니죠. 자치구란 무슨 뜻이에요? 맞나요? 자치단체란 얘기야. 그러니까 따로 살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 거지. 근데 여기는 행정구는 뭐예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구청장이. 그죠?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분구를 해요. 왜? 시청에서 한 번에 관리를 못하니까 구를 나누죠. 천안시 같은 경우 옛날에 뭐 작았었거든요. 천안 뭐 얼마 없어. 근데 아산 쪽 개발하면서 KTX 생기면서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걔가 50만이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구를 했어요. 그래서 걔는 구가 2개 있어요. 서북구, 동남구, 구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는 공무원이 임명하는 구죠. 행정구고. 여기는 자치구요. 그럼 얘는 아니고. 우리 세법의 모든 구가 나오면 무슨 구를 말한다?
자치구. 그럼 이 자치구는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할까요? 그죠?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제가 이거 강의를 계속 하잖아요. 그 이번 주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물으면 엉뚱한 소리 해.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했는데 본인 입으로. 자, 특별시, 광역. 그러면 등록세는 누가 가져간다는 거? 도 단위에서는 도 재정으로 가고 서울시하고 광역시에서는 누가 가져가? 구 재정으로 간다. 그 뜻이네요. 그죠? 재산세도 시군 구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세금을 내게 되면 누가 가져간다? 은평구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해가시죠? 자,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뜻이 단순하게 특강도세, 시군구세 이건 맞는 말인데, 자, 여기 은평구가 있고요. 여기 뭐 종로구가 있다 쳐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뭐 토지가 이런 게 있어. 재산세가 나온다 쳐봐요. 이런 토지가 있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게 있어. 이걸 여러분 내 필지를 열어본 거야. 근데 두 개는 어디 있고? 은평구에 있고 두 개는 종로구에 있어요. 이게 원래 합산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인별 합산이니까 내 앞으로 된 거 몽땅 합해서 한꺼번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재산세 나올 때 은평구와 종로구 걸 4개를 한꺼번에 합해서 재산세를 계산할까요? 따로따로 할까요? 따로따로요. 왜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합산하는데 합산 따로따로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왜 따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문제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왜 따로 해? 시군구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시, 군, 구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합산도 시군, 구별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얘가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거든요. 종부세는 국세거든요. 그죠? 그럼 이때 얘도 합산하죠? 얘는 요거 4개 다 합산해요? 따로따로요. 한꺼번에. 왜? 종부세는 국세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전국 합산인 거야. 왜 그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시, 군, 구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맞지? 그리고 외우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근데 그걸 외운다, 막. 재산세는 시, 군, 구별로 합산하고 종부세는 전국 합산하고 이러니까 돌아버리는 거. 나중에 그것도 엉켜 나중에는. 그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돼 있어요? 이렇게 했던 건데, 자, 몇 번 풀었던 거요? 자, OX. 이게요, 위에서 했으면 이게 바로 보자마자 OX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거든. 그지? 그러니까 뭐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해한 거지. 이해한 거 같은 거지. 이게 딱 봐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잖아. OX. X잖아. 왜? 아니 여기 등록세는 도세미 구세라며요. 그럼 특별시세 아니지. 얘는 특별시세도 아니고 광역시세도 아니란 뜻이잖아. 왜? 특별시에는 무슨 세로 들어가? 구세로. 광역시에는 구세지.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도 아니고 광역시세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웃긴 게 이게 26회 때가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 다음 중 특별시세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5번 해서 얘가 정답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모르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1년 내내 배우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도세 및 구세 이렇게 대답한 사람 중에 반은 틀렸어요. 이거를. 이거 나왔으면 얘는 무조건 맞춰야 되잖아. 이게 기출문제 정답이잖아. 더군다나 서비스 문제죠. 근데 이걸 외웠는데 얘를 못 맞추는 거야. 왜 그래요? 그냥 외운 거잖아. 도세 및 구세라고 외운 거잖아. 그러니까 특별시세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도세 및 구세인데 그렇게 말고 계속 뭐래? 얘는 도세 및 구세인데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특별시세 그러니까 아닌데 얘는 도세 및 구세인데 야 미쳐버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웃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뭘 외우는데 막 집중하지 말고 외우긴 외우되 가능하면 뭐 배경을 이해하면서 하셔야 나중에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지문만 살짝 바꿔버리면 그 쉬운 문제도 못 푼다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은 막 세법 같은 거 할 때 막 무슨 세율 같은 거 막 미리 외우려고 막 숫자 외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거야. 외우지가 안 외워지지. 더군다나 뭐 그걸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씩 가끔 어쩌다가 갑자기 생각났어. 한번 해볼까 해놓고 틱 외우니까 안 외워져. 그리고 막 또 생각날 때 한참 있다 또 해. 지난번에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난대. 당연히 안 나지. 2주인가 3주 전에 했는데 어떻게 기억나? 그럼 천재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런 거는 진짜 서비스 문제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안 틀리면 돼. 어려운 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죠? 요게 이제 과세주시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 빼고는 특강도세냐 시공고세 하는 거 절대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재는 83페이지 표로 정리해놨죠? 그런 거 절대 없이 읽어가면서 얘는 무슨 세, 뭐 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몰라도 되는 거야. 배우는 것만 잘 알면 돼요. 배우는 것만.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 있어요. 이거 뭐 있냐? 보통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목적세가 있어요. 이런 그냥 딱 봐도 이거를 시험에서 보세요. 딱 봐도 처음에 세금을 거둘 때 용도를 정해놓고 너는 이런 용도로만 써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세금을 뭐라고 하겠어요? 목적세라고 그래요. 보통세는 그냥 일반 경비를 쓰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도 주고 전기세도 내고 가스비도 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세는 처음부터 이 용도로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그 용도 외에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조세는 다 보통세를 배웁니다. 목적세는 안 배워요. 그런데 목적세 종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목적세는 딱 5개밖에 없어요. 국세 3개, 지방세 2개인데 국세 이렇게 3개 있고 지방세 2개가 있습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영향세, 농어촌 특별세. 그러니까 교육세가 2개잖아. 얘는 뭐예요? 중앙정부 교육재정으로만 쓰는 거고 얘는 지방세도 지금 교육청도 지방세 따로 교육감 선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정이 따로 필요하니까 얘는 지방교육재정 목적으로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에 관련된 것만 쓴다는 얘기고 얘는 농어촌 발전을 위해 쓴다는 얘기고 얘는 지역발전 용도 딱 정해져 정도가. 요 5개가 목적세인데 그냥 이럴 때 이렇게 외우죠. 그냥 교교농, 이렇게 교교농, 지지가 뭐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말했어요. 애기가 들은 거 맞으면 HG 그러죠. HG 그죠? 그래서 앞에까지 붙은 뭐야? 지지가 뭐예요? 소녀시대 지지지지 베이베이베이베이베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지지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지지 그거 그죠?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연식이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근데 쟤는 지지지 하니까 뭐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까 HG 그건 알아들었는데 지지지 그러니까 쟤 뭔 얘기하나. 그럼 연식 오래되신 거예요. 그죠? 예. 아는 게 뭐죠? 그죠? 뭐 얘기해야 돼? 최신고 얘기 뭐 얘기해야 돼?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이런 거 불러요. 오! 이런 거 왜? 영일만 친구 언제적 얘기야? 그죠? 그런 거 불러야 돼. 연식에 따라 이제 최신곡이 달라지죠. 그죠? 여러분 최신곡이 뭐야? 모르죠? 일단 PTS는 들어는 봤지만 걔네가 무슨 노래 부르는지 전혀 모릅니다. 일단 관심도 없고, 예, 우리 정서에 안 맞아요. 요즘에 노래는 저는 노래가 아니라고 봐요. 아이돌 부르는 노래가 막 이상한 랩하고 하는 건 시간이 지르면 걔는 다시는 안 불러요. 진짜 명곡은 뭐야?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부르는 노래가 진짜 좋은 노래예요. 그죠? 요새 제가 그 노래 중에 김필이라고 있어요. 김필. 걔가 그 이태원 클래스에서 불렀던 그때 그 아이인가?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계속 꽂혀가지고 그거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막 잔잔하니 이렇게 딱 우울할 때 딱 들으면 딱 좋아요. 우울할 때가 아니죠. 앞에 전철 타고 올 때 잠 안 올 때 그걸 싹 틀어놓고 들으면 바로 잠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용도로 쓰죠. 그래서 GGG에서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뭐로 나와요? 부가세로 나옵니다. 독립세란 말은요,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세금을 과세할 얘기고, 부가세 뜻은 뭐예요? 얘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법률 용어예요. 그냥 부가 덧붙여. 그게 무슨 얘기야? 독립적으로 과세를 못하고 그 독립세 낼 때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독립세를 다 배워요. 근데 부가세는 딱 종류가 2개밖에 없다. 이 종류 외우셔야 돼요. 뭐 있어요?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국세, 하나는 지방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걸 골라라. 뭘까요? 지방세이고 목적세이고 부가세인 걸 골라라. 그러면 지방교육세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지방세고 목적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못 풀어요? 풀 수 있죠. 왜? 부가세는 우리가 맨날 하는 거잖아. 뭐 있어?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그러면 지방세이면서 부가세인 거 얘잖아. 그럼 얘가 답이죠. 그럼 얘가 목적세 이겠지.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는 항상 종류 2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가세가 어떻게 된다 했죠? 이렇게 분다 했죠? 이거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방세니까 뭐가 온다가 지방세 붙이고 국세는 국세인 농특세 붙고 어디만 조심하면 된다겠어. 취득세는 국세인데도 지방세인데도 국세인 농특세가 붙습니다. 얘가 옛날에 뭐라겠어요? 취등록세 따로따로 내다가 합해졌다겠죠. 그래서 이 지방교육세는 등록세가 이렇게 합해지면서 등록세 붙던 부가세가 지방교육세예요. 그러니까 그 등록세가 통폐합되면서 누구도 따라온 거예요.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가세가 이런 거고 얘는 원래 취득세 붙던 애예요. 그래서 얘는 근본적으로 태생이 부가세가 두 개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조심하면 돼? 취득세 붙는 지방 노천특별세, 얘가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국세가 붙어요. 그래서 얘만 나머지 다 20%고 누구만 얘만 10%예요. 이거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부가세는 무조건 다 20%예요. 누구 빼고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 나머지는 다 2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잘 조심하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나중에 양도세 가면 설명할 건데 양도소득세는요. 보시면 여기 간면에 쭉 있는데 이렇게 간면은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간면까지는. 근데 얘는 양도세는 납부세액에 부가세가 없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가 1억 나왔다 쳐봐요. 그럼 납부세액 1억이죠. 그죠? 그럼 요 1억 내고 요것만 내나요? 양도소득세가 1억 나왔어. 그럼 1억 되면 끝이 아닙니다. 여기다 뭘 내야 돼?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돼요. 아까 말했죠? 지방소득세 뭐라 그랬어요? 소득세 낼 때 내는 거죠? 그럼 소득세가 뭐 있어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도 법인소득세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다 뭐가 붙어?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돼. 그럼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니까 양도세 1억이 나오시면 1억 내시고 1,000만 원 뭘 내야 돼? 지방소득세 1,000만 원을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OX. 양도세는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OX. X잖아요.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다고 혹시까지 얘기하니까 사람 말을 못 믿어요. 얘만 부가세라 하니까 우리 두 개밖에 안 배운다니까. 근데 왠지 찝찝하죠. 얘가 하는 짓이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잖아. 얘가 원래 전생이 부가세였어. 전생이. 근데 얘가 환생하면서 독립세로 바뀐 거예요. 원래 2014년인가 그 이전에는 얘가 부가세였어요. 그러다가 개정이 되면서 성격만 뭘로 바뀐 거야? 독립세로 바뀐 거야. 태생이 부가세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똑같잖아. 이거 낼 때 얘는 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얘 낼 때 추가로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부가세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법이 개정된 지 한참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가세는 아닌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돈은 내는데 부가세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1억을 내는데 만약에 1억을 뭐 있어? 감면받았다. 그럼 세금 1억은 안 내죠. 감면받았으니까. 근데 여기다 뭐는 내야 돼요? 농특세 20%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2천만 원은 내란 얘기지. 그러니까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걷어가겠다는 거야. 부가세는 걷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만약에 뭘 받으면 감면을 받게 되면 뭐는 내야 된다? 농특세 20% 내셔야 됩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비과세랑 감면은 달라요. 비과세, 감면. 자, 감면 100% 감면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죠. 비과세도 세금 안 내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비과세는 과세를 안 해. 못해. 납세 의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부가세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감면은 세금을 내야 되니 깎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 세금을 계산해 깎아주고 뭐는 걷어가? 부가세로 농특세 20% 내야 되는 거야. 난 현업할 때 조심할 게 옛날에 제 아는 분 이름이 있어서요. 얘가 감면 대상이에요. 아파트가 옛날에 옛날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막 투기가 막 아파트 분양 안 되니까 요 아파트를 요때 사면 5년 안에 파시면 양도세 100% 감면해 주겠다. 그런 주택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파는 거야. 5년 안에 100% 감면됐죠. 중개업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물어봤어요. 아, 그럼 나 양도세 감면 100% 받으니까 난 세금 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물으면 그냥 뭐라고 얘기해?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본인이
네, 아무것도 안 돼. 이것만 내시면 돼요. 한 거야. 근데 잔금 칠 때 딱 됐는데 법무사가 와서 뭐라 그래? 양도세가 1억이었는데 1억 가면 받았어. 그죠? 근데 갑자기 뭐래? 2천만 원 내라는 거야. 왜요? 그런 거지.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 복비를 받기로 했, 잔금을 때 받잖아요. 근데 복비를 원래 법정 수수료 말고 팔아주면 돈을 많이 받기로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복비만 가져온 거야. 당일날 잔금하고. 저기 했으니까 팔았으니까. 그죠? 했으니까 돈 받으면 이제 복비 주려고. 근데 갑자기 뭘 내래? 농특세 20% 내래. 몇 천만 원 내라는 거야. 이 사람 멘붕이 온 거지. 원래 낼 돈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찌부터 뭐야? 안 내는 걸 알고 왔잖아. 근데 갑자기 내라니까 열받는 거지. 생돈 내는 것 같아요. 그거 됐어요. 결국 내야 되죠? 복비 어떻게 받았어? 이 사람 잘못한 거 없어. 그지? 사실은. 근데 법정 수수료 얼마죠? 이러더라고요. 열받은 거야. 그래서 그걸 법정 수수료 받았어? 받긴 받아야 되나? 법정 수수료. 그죠? 원래 받을 돈보다 확 줄은 거죠. 그러는 거야.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하여튼 얘기했잖아. 무조건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놓고 꼭 뒤에다 뭐라고 뭘 토를 달했는다니까. 호랑지에다가 자세한 건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꼭 제가 맨날 얘기하죠. 공인중개 최우선의 덕목은 두리뭉실이다. 정확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항상 말을 뭐 해야 돼? 끝머리를 흐려야 돼. 요 정도 3천만 원 이게 아니라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3천만 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3천만 원이에요. 하면 뒤에 뭐 붙여야 돼? 그런데 자세한 건 나중에 세무사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어제 됐거든요. 내가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야. 나를 못 믿는 거야? 3천이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500 나오면 어떡해? 3,500 나오면 물어줘야 돼. 그러면 근근히 모아가지고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월세 얼마에서 얼마 30만 원, 20만 원 받아서 모아서 한 1,000만 원 모아놨는데 한 방에 훅 가. 그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세금은 확실을 하면 안 돼요. 요즘은 더 그래요. 요즘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고 자세한 거 다 맡기면 돼. 여러분 할 필요 없어. 설명 대충 하고 나머지 어디다 맡겨. 법무사한테 맡기면 거기서 세무 소개 다 하게 돼 있어요. 굳이 여러분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우리 중개만 열심히 하면 돼. 중개만. 그죠? 옛날에는 중개사가 갑이에요. 옛날에는 세무사가 법무사가 갑이었지. 지금은 중개사가 갑이야. 자, 중개사하고 세무사하고 법무사하고 누가 갑인지는 뭘 보면 돼? 명절 때 선물을 누가 주느냐입니다. 명절 때 누가 선물을 주느냐가 가부를 따지는 거예요. 누가 줘? 법무사나 이 사람들이 와서 달력 나오면 달력 갖다 주고 선물 개들이 갖다 줘. 중개사가 달력 만들어서 법무사 주는 건 없어. 누가 갑이요? 중인중개사 갑이에요. 요즘에는. 선물 받는 사람이 갑이야. 그죠? 왜? 을이 주는 거예요. 원래 을이. 갑은 받기만 하면 가만히 앉아 막 자기들 갖다 줘. 세무사가 우리 무슨 세무사 해가지고 달력 갖다 주고 막 달력이 쌓여. 왜 그래? 공인중개사 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신경 쓸 거 없어. 자격증 따고 우린 뭐만 하면 돼? 중개만 열심히 해서 계약만 해놓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줘.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다 해주고 복비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직접 앉아서 이어서 가겠습니다.